우선 이제 약간 이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전투표제가 세 가지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깜깜이 투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택배 투표고, 세 번째가 우상 투표입니다. 깜깜이 투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선거 제도도 투표소 중심으로 투표인 명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투표소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가 미리 확정이 안 되어 있죠. 아무나 아무 데서나 갈 수 있죠. 제가 울릉도 가서 투표할 수 있죠. 이건 전자투표거든요. 전자투표인데 이게 종이를 써서 종이로 이렇게 위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관리하거나 투표를 참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깜깜해요. 몇 명이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택배투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투표를 해서 수요일 날까지인데 전국에 3,552군데에 발생한 사전투표지가 전국 250군데쯤에 개표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3, 4일 사이에. 그러니까 법에는 경찰이 대동한 우체부가 와서 해야 돼요. 그럼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게 우체부가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래서 택배가 와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담은 투표지가 택배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체부가 자기 업무를 택배사 직원한테 위임할 수 있냐? 그거 아마 법규에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체국, 예를 들어서 경찰 때리면 감옥 오래 가죠. 제가 감옥 오래 갈 뻔했죠. 그래서 때리질 않았는데 경찰이 다쳐갖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체부 때리면 감옥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체 서비스라는 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면 감옥 오래 보내야죠. 그만큼 우체부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거든요. 그게. 맞죠. 그런데 이걸 택배 직원이, 택배사 기사, 직원도 아니에요. 이 우체국 물류 쪽은 전체 우리나라 택배 회사 중에 지입 차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별로 없어요. CJ는 직원이고, 대한통운 쪽은. 세 번째 우상 투표입니다. 이게 왜 우상 투표라 그러냐? 원래 법 정신은 뭐냐면 골가는 중앙 컴퓨터에 의한 전자 투표인데 이걸 종이를 쓰니까 종이 보고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보완된 전자 투표예요. 그게 원래 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중앙선관위가 일반적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바코드의 숫자를 바코드는 보통 숫자 병기되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바코드 사보면 바코드의 숫자를 병기하면 그게 보고 뭔지를 알아. 근데 QR로 찍어버리면 뭔지 몰라요. 거기다 QR은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래가지고 QR 리더기로 읽어도 읽히지 않는 비밀 값을 박아놓을 수가 있어요. 빅브라더가 가능하다고. 그럼 법에도 없는 왜 QR 쓰냐 이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투표자 개수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본투표소 참관인이 개수하면 쉽습니다. 왜냐? 한 14,000개쯤 되는데. 왜냐? 본투표지는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인가 이쪽이 잘라져 있죠. 요거 숫자가 투표자 숫자예요. 그거 원래 자를 때 1년 번호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자를 때 1년 번호가 있어요. 예, 한쪽 자를 때 그쪽에. 예, 근데 그거 보면 되게 몇 매를 했는지를 알아. 본투표지는 그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노골이죠. 영어로 하면 스톱이고. 이제 짜투리. 사전투표지는 보시면 가운데 QR 하나 막혀져 있고 자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사전투표지를 교부할 때는 절취부를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절취부가 원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절취돼서 남는 부분에 고유 식별번호, 예를 들어 박성현을 뜻할 수 있는 1년 번호 같은 게 있는 거고 이쪽에는 어느 선거고 어느 사전투표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식별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원래 절취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법이 안 생겨먹었다고 강변을 했는데 제가 무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종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력화시켜갖고 원래 법에는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운영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가 아니라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재판받을 때 한 소리가 있어. 제도를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디 여기 중세 카톨릭 국가에서 사는 겁니까? 지금 선관위가 중세의 교황입니까? 교황의 무오류성, 인펄러빌리티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제 재판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오류적인 우상을 모셔라 이거야. 선관위 내지 중앙 컴퓨터를. 그래서 이게 우상. 컴퓨터는 오류가 있을 수 없으니까 너희는 깜깜이로 투표만 하는 짐승이야. 이렇게 선관위가 우리 시민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건데 근본적 문제를 까면은 첫 번째가 깜깜이 투표. 어떻게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가 미리 확정이 안 돼 있냐 이거죠. 그럼 뭘 참관하라는 건데. 두 번째가 택배 투표. 어떻게 우체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택배사냐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중앙 컴퓨터의 무오류성을 믿어라. 선관위의 무오류성을 믿어라라는 이거는 우상 투표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서지도 못 되는 놈인데 세상에 무오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저기 그 양반 한 분뿐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좀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시간과 장소의 게임입니다. 시간, 장소, 사람의 게임이에요. 전부 다. 지금 뭐냐면 대선 후보는 3월 2일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자기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251개의 화면을 열어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51개를 각각 리스트를 참관인 리스트로 올려야 돼요. 3월 4일 이틀 전이니까 3월 2일까지 올려야 됩니다. 본투표는 3월 7일까지 올려야 돼요. 그게 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대전의 박 목사님이 28일 날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전에 저는 이제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가 그래도 국힘에서는 협조를 한 분이에요. 그 최재형 후보가 우리 쪽에 30%를 할당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사전투표는 50%까지 주시고 본투표 참관인을 줄여주세요 그래요. 그럴라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예민한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가 지금은 국힘은 이게 지방 조직들이 돼 있어 갖고 국힘이랑 지금 각 그 선관이랑 얘기가 끝나 있어요. 국힘의 저기 뭐야 저기 지구당 그러니까 당원협의회랑 얘기가 끝나 있어야 돼요. 오늘 정도까지 혹은 내일까지 혹은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지금 사전투표소가 3,552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투표소는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장소, 주소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개수 3,552개면은요 이게 이틀이고 하루에 2명, 한 후보당 2명 들어갈 수 있고 2교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후보가 14,000명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틀을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28,000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들어가서 뭐 할 텐데 아까 이제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왜 도장이 모양이에요 라고 시비 거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그 시비 또 너무 걸면은 선거 방해죄로 입건돼서 재판받아요. 그 전과자 되는 수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비를 거시되 지능적으로 입건 안 되게. 선거를 방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건수를 만들어서 이게 이슈화해야지. 그게 감방하는 게 무서워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실 분은 하시고. 근데 한 명씩 차례로 10분씩만 걸면요. 6명만 걸면은 1시간 지나가. 그렇지. 60명만 걸면 그 사전투표소 한 명 못 해놓고. 제가 이러면 또 제가 다른 사람과 특이하게 제가 선거범죄 선동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인의 선거 자유 방해죄만 가지고 재판받아요. 저는 죄목이 2개예요. 저 혼자만 그래요.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언제까지 월요일 날 28일 24시까지 모아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 아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너무 걱정돼서 다 모여서 하라는데
다 모이는 거 명확해요. 제가 아까 우리 공화당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조원진 대표 잘 설득해 보세요. 근데 그 양반은 원래 부정투표 안 믿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우리 공화당 멤버들은 부정투표에 대한 컨셉이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진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황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보십시오. 근데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뭐는 다 지금 돼 있냐? 우리 공화당 빼고 그리고 약간 무속인 기질 도는 허경영 후보 빼고 나면 저는 허경영 후보가 무속인이라는 게 아니라 필이 무속인 필이잖아요. 딱 하얀 옷에. 난 필이 좀 그래. 뭐 제가 허 후보를 지금 제가 여기에서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허 후보님 죄송합니다. 저 후보님 굉장히 힘들었다. 여기에서 됐어요. 예. 벌써. 불편했어요. 나는 그래도 참여의 정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하겠습니다. 정상이 참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허 후보가 아무튼 허 후보 쪽은 좀 싫어하시더라고. 교회 있으신 분은. 저는 별로 안 싫어하는데 좀 위험하다. 노선도 위험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그래도 갈 수 있는 건 오근호 후보하고 김경재 후보예요. 자, 제가 숫자 말씀드릴게요. 한 후보가 사전투표에 이틀 딴 사람들 넣으면 28,000명, 이틀 같은 사람들 넣으면 14,000명 필요합니다. 본투표가 한 후보가 몇 명 들어가냐? 2인 2교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7시 반까지 가잖아요, 이번엔. 그리고 이게 14,000군데예요. 한 후보가 56,000명 필요합니다. 개표는 한 후보가 1,500명밖에 필요 안 해요. 그러면 두 루트는 얼마 들어가? 본투표에 우리가 갖고 있는 티켓이 10만 장이고요. 사전투표에 갖고 있는 티켓이 56,000장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기독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티켓 다 갖다가 소진할 수 있습니까? 28일 오후 24시까지? 해야 돼요. 사전투표만 일단 소진을 하시더라도 14,000장에서 28,000장을 소진해 주세요, 제발. 모두 하면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게 지금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사전투표 참관한 사람 뭐 할 텐데 아까 그 얘기하다 끊겼어요. 가끔씩 시비 거는 거야. 도장이 왜 그 모양이야? 시비 거는 거 빼고 진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개수예요. 사전투표제는 이 일본말로 녹거리가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개수 장부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누가 알아? 저기 성스러우신 무의료적 중앙 컴퓨터 서버만 아십니다. 그분께서 저희 못난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음에 의해서 숫자가 알려집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악마적이잖아. 참관 뭐하러 하냐고. 득표자 숫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 쪽은 뭐 무선넷을 그것 때문이라도 가입하세요. 그냥 다른 조직에 속했더라도 왜냐면 저희 시스템이 그게 있으니까 여기 펴놓고 앱 안 깔아요. 이거 하루 쓸 건데 뭐하러 앱을 깔아요. 저희 저기 가입만 해두면 접속해놓고서 관내 이렇게 찍으면 개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 화장실 가야겠어. 저 사람한테 막 폰 가져가. 근데 나 이제 오전반 끝내고 오후반으로 넘겨야겠어. 그러면 넘겨주기도 가능해요. 그럼 또 관내 해서 개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3,552군데에서 관내 구별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좀 믹스돼도 좋아요. 관내를 관내로 표현하고 관내를 관내로 표현해도 이 숫자가 나와버리면 표가리는 어렵습니다. 표가리는 왜 어렵냐면 투표함을 깨요. 표를 끄집어내. 그 다음에 이제 A 후보 거 이게 다 미워하는 놈에 이거 다 빼. 하나하나 펼치고. 그러고 나서 B 후보 거를 준비해 갔던 걸 그 사전 투표소에 맞춰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부어넣기라고요. 매니팩처링이라고 더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더하냐면 방법을 만약에 제가 범죄형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제가 완전 범죄를 잘 설계를 합니다. 제가 오늘 완전 범죄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꼭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주장 잘못하면 또 깜빵 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먼저 당일날 서버를 해킹해서 그 사전투표소별로 숫자를 업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관기간 동안에 업된 만큼 자기들이 당선시키고 있는 특정 후보의 표를 그 특정 사전투표함, 특정일에 사전투표함이 날짜와 장소가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 놓고 본투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또 해킹해가지고 투표 안 한 사람을 그 숫자만큼 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걸로 데이터를
변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 범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리 개수를 해서 전국적으로 개수표가 그래도 큰 오류 없이 예를 들어서 오류 한 만 개, 10만 개는 오류인데 전체적으로는 오류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다 모여 있다. 그럼 쟤들이 이거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만약에 5% 10% 차이 난다. 그러면 이게 한 400만 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 사전투표 참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하는지 보는 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사전투표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저희 거기에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냥 따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웹에 접속한 상태에서 바로 카메라 불러서 사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 시간까지 그 사진에 박혀서 서버에 올라가요. 뭐냐? 사전투표 하고 나서 봉인할 때 상태에 대한 이미지 그 봉인하는 그 사람하고 개함하는 사람이 달라요. 근데 이 봉인지가요. 제가 이것도 참 모욕적인 얘기인데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 산업 현장이나 부산에 컨테이너 박스 다루는데 인천 컨테이너 박스 다루는데 가면 봉인지가 일단 첫째 잔류형이에요. 뜯으면은 물체에 남아 흔적이. 두 번째는 봉인지 한 장 한 장에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시리얼 번호의 바탕에서 봉인지 사용 기록 대장, 장부가 만들어져요. 여기 봉인지요? 잔류형 아닙니다. 깔끔 제거형. 뜯으면 아무 적 없어요. 시리얼 번호 없어요. 사용 기록 장부 없어요. 저 조사하던 종로서 형사가 당신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말이야 지금 여기서 조사받는 거 아니야. 제가 봉인지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를 닷새 받았어. 한 번 가면 4시간씩. 이게 범죄 사실이 독하고 길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형사님 다음에 내가 올 때 다음 조사할 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미리 공부 좀 해두시라고. 다음엔 그 얘기 못 꺼내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봉인이 그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관인이 봉인 직후 상태를 찍어가지고 DB에 올려놓으면 그걸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건 회원이 아니어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랑 좀 어떻게 좀 많이 달라 보여. 이거 그냥 빛의 조명이나 각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함할 때 확인이 가능해지도록.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 도둑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발에 절여서 움츠려들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투표 참관인 제가 보면 작게 보면 14,000명, 크게 보면 28,000명입니다. 혹은 더 크게 보면 두 후보 지금 다 패 받겠다는 거거든. 오근호 후보도 패 받겠다 그러고요. 김경재 후보도 패를 받겠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김경재 후보 측과 얘기된 건 김 후보 측의 이 데이터 정리해서 올리는 건 저희가 맡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 후보님이 이제 그 꼬장꼬장하신 분이라 야 그 공인인증서는 우리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려면 그거 올리는 날은 저희가 김 후보 사무실에 가야 돼. 그걸 지금 타겟을 3월 2일, 1일로 잡아요. 그럼 3월 1일, 2일에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오근호 후보 쪽,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 부방대, 뭐 여기 다 이제 준비된 사람들 다 모여갖고 이제 그 가까운 지역별로 다 나눠보고 다 이제 비어있는데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짜게 보면은 14,000명이면 다 막아요. 근데 좀 넉넉하게 막으려 그러면 28,000명이면 다 막아요. 바깥에 지금 부방대 데이터 정리하시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하고 저희는 데이터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참가하시겠다 그랬는데 참가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무지하게 고생 중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에 내부 되게 짜게 계산하면 그래도 10,000명은 나와. 그래도 10,000명은 나와요. 아무리 짜게 계산해도 부방대, 저희, 클린선거, 사회로국토본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000명 합쳐지면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할렐루야. 날아간다고. 사전투표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본투표는 또 3월 7일까지 시간이 있거든. 그것도 막고. 그러니까 국힘 중에서는 지금 패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최재형 쪽은 패를 받겠다 그러고 251개 중에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워낙 박경배 목사님이 인덕에 계셔갖고 대전에서 지금 패를 받아볼까 어떨까 근데 충청도 스타일이어갖고 늦어서 까딱하면 열차 떠나버리니까 오늘 바로 그냥 바로 못 찔러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 아니 지금 다 그 정해가지고 교육이 들어갔다고. 예, 교육 들어가. 그러면 이제 가끔씩만 우리 거 맞고 교육 잘 시켜줄게.
그걸로 이제 그걸로 하셔야 돼. 제가 교육에 대해서 무슨 사이트 어떻게 쓰고 저희 쪽한테 교육 자료 받아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우리 대표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보관장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보관장 사수투쟁을 2018년 4.15 총선 때 했던 거 아닙니까? 눈물 나요. 왜냐면 지방선관위 앞에 복도에서 저거 깔고 자는 거야. 못 들어오게 해요. 사실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어. 그 안에서 뭔 일 벌어지지 모르고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로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황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국힘에 아시잖아요. 국힘에 행정동 선관위원이 전국적으로 3,578명이 있습니다. 행정동 선관위원이 아마 중앙부처 과장급일 거예요. 그 예우가. 돈은 그렇게 안 받지만. 이 사람들은 지방선관위에 드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그것 때문에 종로구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옛날 동네에서 행정동이 무려 17개야. 17명의 지방선관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2-3시간씩 앉아있다가 왔다 갔다만 해도 쫓아서 그냥 해결되는 문제. 이거는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려서 제가 공언을 했어요. 올해는 내가 그때도 평균 연령이 69세, 70세 나와요. 이 양반들 보고 지금 그리고 그때는 4월 달이라 따뜻했어. 지금 3월 9일은 엄동설화돼요. 이 양반들 보고 스티로폼 깔고 거기서 앞에서 주무시라는 얘기를 제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관장 지키는 그거는 선관위원들이 움직여야 된다. 국힘 추천 선관위원들이. 안 그러면 이건 움직일 방법이 없다. 근데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냉정하게. 근데 사전투표자 개수만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더라도 표 만들어서 부어넣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